자, 6강 행정의 실효성 합법사항. 그래서 행정은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 주어진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그래서 말하자면 행정이 이렇게 휘두르는 채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 행정 쟁송은 여기서 다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일단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는 간단히 개념을 알고 넘어가자는 취지예요. 예. 그죠?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재 처분으로 국민한테 부과가 됐을 때 이걸 다투는 겁니다. 첫 번째로 형벌이라는 게 있어요. 형벌. 무섭죠? 형벌. 형벌은 범죄자들 처벌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이라고 따로 있어요. 형법에 보면 여러분 아는 형벌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크게는 사형부터 있죠. 사형. 예, 사형, 그 다음에 징역, 금고, 자격정지, 자격상실, 몰수, 벌금, 구려 이런 게 있으십니다. 9가지가 있는데, 일본에 거기 보면은 두 번째 줄 사형은 안 써놨죠. 그래서 행정법규를 위반한다 가지고 사형까지 있는 사례는 내가 못 봤어요. 예, 분명히 행정법을 위반했어도 이거 범죄입니다. 그걸 아시래? 범죄입니다. 범죄, 행정법 위반해도. 이거 불량식품을 판매했어? 야, 이거 행정법규를 위반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형벌이 주어집니다. 심하면 징역형, 벌금형 떨어질 수 있어. 알았죠?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근데 그 밑에 통고처분이라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통고처분. 3번 해가지고 통고처분. 이게 소위 말하는 범칙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화면은 이제 요거 하나로 정리해놨는데, 통고처분, 여러분 자료에 보면 통고처분이라고 있어요. 통고처분은 범칙금이에요. 범칙금.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신호등을 만약에 위반했어. 운전하다가 신호등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통과한 거예요. 운전자가 글쎄 통과했어. 그러면 집으로 뭐가 날아오죠? 좀 기다리면 그때 날아오는 건 CCTV에 만약에 찍히면요. CCTV 찍히면 과태료라는 것이 날아옵니다. 그건 통고처분 아니에요. 요거는 누가 운전했는지 CCTV에는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차주 앞으로 나옵니다. 과태료 5만 원 내시오. 근데 만약에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찰관한테. 그래서 경찰관이 이제 운전면허증 내라고 하면 운전면허증 보여주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누가 실제로 이 신호를 위반했는지는 드러난 거야? 범죄 행위가 드러난 거예요, 범죄 행위. 요 신호를 위반한 것도 범죄 행위라는 걸 아셔야 돼. 도로교통법 위반이에요,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 도로교통법에 보면 이렇게 신호 위반했을 때 가령 벌금, 자, 예를 들어서 101조에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호를 위반했을 때는 벌금 10만 원이다. 여러분, 이 벌금이라는 건 형벌의 하나로서 벌금형에 처해지면은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평생 가요, 그거.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신호 위반한 사람이 한둘이야? 그러니까 전 국민이 전부 전과될 가능성이 커버려. 이렇게 되면은. 따라서 범칙금 제도를 따로 뒀어요. 그래서 한 150조쯤에 가가지고, 요건 제가 가상으로 꾸민 거예요. 여기 101조 요거를 만약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그래서 범칙금 제도가 있는 거야. 통고처분으로 먼저 옵니다. 예. 이때는 집에서 기다리면은, 그때는 범칙금 납부고지서가 나와. 이때는. 그래서 내면 돼요. 알았어요? 범칙금. 만약에 납부를 하지? 납부를 하면 이 사건은 그냥 종료가 됩니다. 더 이상 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범칙금이라는 건 벌금 아니기 때문에 전과에도 기록 안 됩니다. 됐죠? 근데 만약에 이걸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납부를 안 하면 경찰서장이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 그래가지고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요. 형사재판. 범죄자 재판하는 거. 그래가지고 만약 하나 유죄 판결이 나오면요. 그러니까 무죄 판결 나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유죄 판결 나오면 그때는 10만 원 벌금 내는 거야, 그때는. 벌금 내는 거야. 그러면 이건 전과에 기록됩니다. 자, 요 제도 알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 법원이나 검찰의 그 업무를 부담시키는 그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에게 가능한 한 국가는 전과자를 만들지 않는다는 이런 효과도 노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경미한 사건이니까. 경미한 사건이긴 한데 이것도 엄연히 타인의 재산이나 생명을 앗아갈 중대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교통신호를 위반한다는 거. 자, 됐죠? 중요한 거는 이 통고처분은 그러면 우리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건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만약에 범칙금 통보서 받은 다음에 우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안 받아줘요. 우리가 범칙금 내기 싫으면
그러니까 불복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고발당하니까 그때 가서 다투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 행정질서범은 과태료라는 거야. 과태료. 아까 제가 흡연 얘기했었죠? 네, 흡연. 예, 이게 과태료입니다. 벌금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국민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걸 국가가 과태료를 물릴지 아니면은 이러한 형벌을 물릴지는 입법 정책의 문제야. 입법 정책. 예, 국가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불법 행위일지라도 시대가 변하면,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 이것이 과태료였던 것이 막 벌금형으로 바뀔 수도 있어. 예, 벌금형이었던 것이 과태료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지? 이건 입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로 가보세요. 행정대집행. 네, 행정대집행이 요때쯤 있죠. 그래서 요거, 앞으로 요 네 개를 강제집행이라고 부릅니다. 강제집행. 요 강제집행은 국가가 국민에게 뭔가 의무를 부과해요. 의무를 부과했는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요거 강제집행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간단히 보면 요거는 행정대집행은 거기 뭐라고 써있죠? 여러분 자료에 대체적 자기 의무를 위반했을 때, 대체적 자기 의무. 이거 볼까요? 어떤 사람이 의무를 위반했는데 그 의무가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대신 이행해도 되는 의무야. 이걸 대체적 의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의무는 뭔가를 해야 될,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위법한 건축물을 지었다 이거야. 어떤 사람이 위법한 건축행위를 했어요. 그러면은 요게 보세요. 이 위법한 건축행위를 하면 여기에서 철거 명령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이 이 사람한테 철거하시오. 자, 그 위법한 건축물을 철거해야 될 의무는 대체적 자기 의무예요. 이해돼요? 대체적. 철거라는 것이 꼭 본인이 안 해도 되잖아. 행정청이 해도 되죠. 행정청이 와가지고 공무원들이 와서 장비 들고 철거를 해도 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자진 철거를 안 하면 결국은 국가가 와가지고 대신 철거해버립니다. 그래 놓고 비용을 납부받아요. 비용 납부받아. 이게 대집행제도야. 됐죠? 의무를 부과한 거예요, 지금. 이거 철거 명령. 이거 철거를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해버리죠. 그러니까 의무를 이행 안 하니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강제징수는 알지 않아요, 여러분? 강제징수는 뭐 체납자가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다음에,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압류를 해가지고 이 처분을 금지시켜요. 체납자의 재산, 처분 못하도록 딱 막아놓고, 그 다음에 끝내, 세금을 안 내? 그러면 이걸 이른바 공매에 붙이는 거야. 요거는 지우고. 그리고 압류한 다음에, 자, 공매 처분, 공매에 붙입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공매.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여기 공매를 하면 누군가가 최고가를 써낸 사람한테 이 물건이 낙찰이 돼. 예, 낙찰이 됩니다. 압류, 공매. 그래가지고 이제 청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청산. 이제 압류를, 이 사람의 물건이 있어요. 물건, 체납자의 물건을 압류해. 그래가지고 공매해. 그러면 뭐 한 500만 원에 이제 돈으로, 돈다발로 변하지. 말하자면 돈이 생기는 거지. 요 돈 중에 이제 이 사람이 체납하고 있는 세금에다 충당하고 나머지 돈이 있겠지? 나머지 돈은 요 체납자한테 다시 돌려줘요. 요게 강제징수 절차야.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이제 이러한 수단을, 특히 행정대집행을 수단을 활용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비대체적 의무라든지 아니면 부작위 의무. 이거는 비대체적, 본인만이 해야 될 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본인만이.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어.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어떻게 대집행을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행강제금, 돈을 물리는 거야, 돈.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죠? 그럼 어느 순간 행정청이 이 사람한테 시정명령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2주 이내로 이거 의무를 이행하시오. 2주 이내로 의무를 이행하세요. 근데 만약에 끝내 안 하죠? 그러면 이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야. 부과합니다. 그래서 1차로 부과했다가 1차 500만 원 부과했어. 그래도 안 해?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도 안 해? 그럼 다시 2차 또 부과합니다. 500만 원. 또 안 해? 계속 부과하는 거야, 이거. 이게 이행강제금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들 돈이 막 늘어나지. 그러니까 이 사람 어쩔 수 없이 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린 거야, 그냥. 이제 스스로 하게끔 유도하는 게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직접 강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불법 체류하고 있어. 불법 체류하고 있어. 그럼 여기 명령 내리죠. 무슨 명령이에요? 너 출국하라. 출국 명령 내리죠. 출국 명령 내리는데 끝내 출국을 안 해? 그러면 잡아다가 강제로 출국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직접 강제예요. 요게 잘 보면 서로 다 개념이 다 다릅니다. 이거 대집행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본인이 직접 나가야 되는 거잖아, 외국에. 이거 뭐 대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를 직접 강제라고 하면. 직접 강제 또 대표적인 게 이거죠.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게 영업소 폐쇄. 이거 직접 강제입니다. 이거 대집행이야? 어떤 영업소에다가 영업정지 2개월을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공무원들이 거기 현장에 가가지고요, 아예 문을 잠가버려. 손님들 들어가지 못하도록. 간판을 막 떼버립니다. 이거 영업소 폐쇄 조치입니다. 이거 대집행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대집행 아니고 강제징수도 아니겠지. 이행강제금도 아니고. 이런 경우를 직접 강제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는 공통적으로 국가가 뭔가 국민에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안 하니까 자꾸 이러는 거야. 명령을 내렸는데 안 하니까.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니까. 그것과 비교해가지고 요거 즉시강제 있죠, 요거? 요거는 그 강제 조치이긴 한데 강제집행과 다른 점은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아예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무조건 강제력을 발동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화재 현장에서의 불법 자동차를 견인하는 거. 이제 이 소방관들은요, 화재 현장에 그 불법 주차된 차량도 있잖아. 이거 소유자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는요, 여러분, 보통의 경우, 화재 현장이 아니면 보통의 경우 막 자동차가 있어, 저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소유자한테 견인하시오! 라고 명령을 먼저 내리잖아. 견인하시오! 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견인 안 하니까 그 딱지 띄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즉시강제야. 즉시강제. 만약에 경찰관이 여기 도로를 가는데 누군가가 뭐 범죄 행위를 하려고 해. 범죄 행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발견한 경찰관은 경고할 필요 없습니다. 범죄 행위 하지 마시오라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 없어. 어떻게 해? 바로 가서 제지를 하면 되는 거야. 팔 잡아오면 돼요. 이제 어때요? 이게 즉시강제야. 이런 거 응용 문제 내볼까? 불법 시위 현장이 있어요. 불법 시위. 그래서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출동했어. 자, 이 경우는 뭐에 해당할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한테 3번 경고를 합니다. 해산하시오. 또 해산하시오. 실제 법에 3번까지 경고하도록 돼 있어. 해산하시오. 해산해서 끝내 해산 안 하면 거기다가 막 물대포를 쏴가지고 강제 해산시켜버립니다. 자, 요거는 어디에 해당해요? 여기서 요 5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할 것 같아요? 지금 해산하시오. 명령 내렸어. 자, 명령 아까 내렸다는 건 의무를 부과했다는 건 여기에 있잖아요, 지금. 의무를 먼저 부과하는 거는 강제집행이야. 그 중에 물대포를 쏴가지고 강제 해산하는 거 뭐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요거예요, 요거. 직접 강제. 이제 그 신체의 실력을 가해가지고 해산시키는 거예요. 뭐 대집행 아니죠, 그런 건. 근데 이번에는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경고 안 하고 무조건 물대포 쏴가지고 해산시켜버렸습니다. 이건 뭐지? 이건 즉시강제가 되는 거야. 그지? 즉시강제입니다.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까지 배운 요거들 있죠? 이게 전부 다 처분이에요. 처분. 알았어요? 처분을 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행정기관이 불법적으로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면 지금 봤던 이것들은요, 가장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침입적인 행위야. 이게 국가가 지금 강제권을 막 발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이게 침해적인 행위로서 이거야말로 이제 우리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막 대항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들이야, 이게. 그렇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대집행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시험에도 실제로 뭔지만 알고 계시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우리 시험에 또 과징금 많이 나와. 과징금이 뭘까요? 과징금. 통신회사나, 다시요. 처음부터. 과징금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과징금은 2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과징금. 어떤 업체들이 기업체한테 부과하는 거예요, 과징금. 기업체가
불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했어. 그래서 이 부당이득 환수하는 의미로 부과하는 게 과징금이에요. 막 과징금 500억 원 이렇게 부과한단 말이에요. 이런들이 말이야 기업체가 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그동안 고객들을 속여가지고 막 부당이득을 막 취해왔어. 그럼 이거 얘네들 형벌은 형벌대로 받고, 그지? 뭐 징역형 이런 거 가는 거 대표자들. 그 다음에 따로 행정기관은 행정처분의 하나로서 과징금을 부과해버려. 그동안에 불법으로 취득한 이득 500억 원 있어. 500원 과징금 이렇게 부과하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이른바 변형적 과징금이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더 많아요. 변형적 과징금. 그러니까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는데, 뭐 이득을 그렇게 많이 취하지는 않았는데, 요게 이제 그 영업 허가를 만약에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 허가를 이제 정지시켜야 될 어떤 사유가 있다고 합시다. 그 기업체에.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혹시 이게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오히려 불편해질 때. 그러니까 업주가 잘못했는데, 기업체가 잘못했는데 얘네들한테 막 영업 허가 취소하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이 불편해할 때 이때는 그냥 영업하도록 해줘요. 영업하도록 해주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야. 과징금 부과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많죠. 그 은행이나 통신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고객들의 정보가 누출돼서 해킹에 의해서 해커들에 의해 가지고 누출됐어요. 그때 과징금 딱 부과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해킹 당한 회사가 이득을 취한 건 아닌데, 개인정보를 잘못 관리하는 거에 대한 제재로 원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업허가나 정지를 취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면 어떻게? 아니, 통신회사의 영업허가를 취소해버리면, 고객들이 불편하잖아. 그죠? 큰일 나지. 통신 대란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이제 통신회사는 영업하도록 하되, 과징금 또 5천억 원. 5천억 원 너무 센가? 50억 원 딱 부과하는 거야. 알지? 이게 과징금이에요. 근데 이렇게 과징금이 너무 부당하게 부과됐다고 생각하는 기업체들은 그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비례원칙 주장하고 그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상돈과 가산세는요, 그냥 쉽게 말하면 가산세는 탈세자들 있죠. 탈세한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게 가산세예요. 여러분, 소득 신고를 제대로 안 하고 이제 탈세하는 사람들 많잖아. 소득을 제대로 신고 안 해가지고. 그럼 나중에 이게 발각이 되면, 그 탈루했던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알았지? 그거고. 가산금이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 가산금 많이 냅니다. 그 납부 기한을 넘겼을 때, 하루에 0.몇 %씩 이렇게 계속 붙잖아. 이걸 가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관어사업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관어사업 제한. 관어사업 제한은 관청이 허가한 사업을 제한한다는 건데, 봐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식당을 영업하고 있었어요. 영업 허가를 받아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식당과 관련이 없는 다른 어떤 A라는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거야. 이럴 때 이 사람이 너 영업을 하고 있네? 그럼 여기 구청장이 있을 거란 말이야. 영업 허가 내줘. 그래서 요것과 관련되는 행정청이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정청이 요 자체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죠? 요 자체. 아까 우리 배웠던 다른 강제 집행 같은 거 하면 돼. 여기는 이행강제금 같은 거 이제 물리면 되는데, 그것보다 아예 이 구청장한테 이걸 요청해요. 요거 영업 허가를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요청하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걸 건드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건 이건데, A법 위반 사건인데, 보니까 이 사람이 식당 영업을 하고 있네? 사업을 하고 있네? 요 사업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요 사업을. 그래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야, 압박을. 이 사람이 이제 먹고 살려면 요 식당 영업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요거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게 관어사업 제한이에요. 어때요?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아까 우리가 배웠던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에 평등원칙, 비례원칙 이런 것 중에 무슨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커요, 저거? 잘못하면? 부당결부금지 원칙, 그지? 부당결부잖아.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지? 그래서 요거는 약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관어사업 제한 이런 제도는. 자, 그 다음에 공급거부도 이게 법을 위반한 사람한테 만약 이 건물주가
혹시 이 건물주가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합시다. 건축법? 저 옥상에다 뭐 불법적인 건물을 지었다고 해봐. 그럴 때 우리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이 건물에다가 수도 공급을 끊어버리는 거야. 수돗물을 공급을 안 해버려. 이런 게 공급 중단이에요. 그렇지? 이것도 치사한 방법이죠? 예, 치사한 방법이야. 이것도 부당결구 금지 원칙에 위반할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명단 공표. 자, 이것도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명단 공표라는 건 법을 위반한 자의 이름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거겠죠. 명단을 공표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 성매매 혐의자, 성매수자들 명단을 공표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영업을 하는 자들,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자들의 명단을 막 공표해버려. 뭐 고액 체납자들 명단 공표하고 막 그러죠. 예, 명단 공표 제도야. 이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명단 공표를 과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느냐가 문제가 돼요. 예, 그런 걸 배울 거예요. 우리 수업 시간에. 그냥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수익적 행정이 뭐 영업허가의 취소나 철회 이런 것도 결국은 이게 다 실효성 확보 수단들이에요. 알겠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